지금 거의 끝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끝물이라는 게 뭐냐? 내년부터는 이 정착지원금 제도를 당국에서 없애라고 하고 있어요. 없애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모든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정확하고 손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착지원금이라는 건 뭐냐? 설계사님들이 이제 이직을 하잖아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아까운 게 전 회사에 남겨놓은 이 자녀 수수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이 정착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금이라는 말 때문에 공짜라고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을 보면은 이 공짜는 거의 없다. 주의가 6,000개 되는 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거의라고는 했지만, 제가 그래도 여기 회사를 지금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공짜로 주는 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단점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 첫 번째, 이렇게 족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족쇄가 뭐야? 이거 어디 못 도망가게 이제 좀 다리로 잡는 걸 이렇게 족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족쇄로 표현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행보증 또는 부동산 담보 또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을 받아서요. 공증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공증을 서버리면은 법원에 따로 민사 청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회사에서 압류를 걸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행정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걸 해놓게 되면은 족쇄가 이제 장착이 되는데, 그 밑에 더 강력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공짜면 이런 걸 왜 썼냐고. 공짜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족쇄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매출이랑 연동이 돼 있고 또 기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동이 돼 있냐? 매출은 대략 본인이 받은 만큼 매출을 해야 돼. 그러면 한 3천만 원대가 흔히 많으니까 3천만 원을 받았다. 그 다음 약정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3천만 원을 다 해야 돼요. 3년 동안 3천만 원 매출을 해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하냐? 해당 회사의 환산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환산이라는 거는 그냥 보험료가 있잖아요. 보험료를 각 회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한 걸 가지고 환산이라 그래요. 뭐 이건 저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는 면인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 손보는 거의 100%예요. 그냥 20년 납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환산도 10만 원이에요. 이 10만 원. 근데 이 생보가 이 5년 단기 납 있지, 일시납은 쳐주지도 않고 7년 납 있지, 연금 있지, 뭐뭐뭐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들쑥날쑥해 진짜. 여기서부터 엄청 꼬이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3년 동안 4, 5천을 해도 환산으로 따지면 3천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 환산은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랑 연동이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잡히냐? 3천만 원 받아갔지만 곱하기 한 130% 정도로 최소로 잡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매출이 연동이 되면 수수료가 당연히 다운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공짜가 없다고.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는 원수에서 받는 총량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000만 원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1,300만 원은 절대로 주질 않아요. 1,000만 원을 받아서 보통 한 70% 내려주고, 거기에서도 이런 게 연동이 되면 또 깎아요. 근데 그게 대략 어느 정도 깎이냐? 130% 정도 깎아요. 최소한. 내가 약속된 매출을 다 했다 쳐요. 그럼 3천만 원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험회사에 갚은 거는, 즉 GA에 갚은 거는 3,9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안 그런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착각을 일으켜서 공짜 느낌이면서 마치 보험회사에서 베푸는 느낌? 이런 거를 그냥 말로 할 뿐인 거지 공짜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GA가 직영이 있고 지사가 있어요. 지사는 이거 사업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영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데가 다 직영, 이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낮아요. 이런 지원금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간연동, 즉 3년 안에 설계사들이 만약에 퇴사를 하잖아. 내가 매출을 뭐 3천이든 설령 5천 했었어도 이 3천만 원을 다시 100% 가져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족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쓰면 이건 못 풀어요. 그냥 원금 돌려주지 않나 하는 못 푼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요새는 이런 직영에서 자꾸 이 문제가 좀 터지고 있는데, 당연히 보험회사도 회사니까 회사 내규도 만들 수 있고 영업 규정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환산이 130%가 아니라 아주 막 들쑥날쑥해. 아무리 매출을 쳐도 이 환산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 특히 어떤 데가 있냐, 3년 뒤에 재계약해주는 데 있잖아요. 3년 될 때쯤에 이걸 막 바꾸기도 하고 지금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원금을 필요하면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족쇄의 내용을 알고 받으셔라는 거야. 장단점이라는 거 단점 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 지원금 제도가 지금 2년 전부터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출 형태예요. 대출이면 이제 느낌이 어때? 이거 갚아야 되네? 이런 생각도 들잖아. 갚아야 되니까 얘가 더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든지 좀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 대출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전자의 그 단점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매출 연동이 돼 있었지. 그 다음에 기간이 연동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대출은 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설계사 개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매출로 연동됐었을 때 뭐 환산이 있었고 회사 내규에 따라서 어쩌고 막 이렇게 뭐 걸어놓는 게 있었잖아.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져. 쉽게 말하면 내가 대출 받아서 그냥 갚으면 그만이야. 그러면 이제 갚는데 그럼 어떤 형식으로 갚냐? 일단은 이자는 없어요. 그리고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뭐 저희 기준으로 할게요. 6개월 거치란 얘기는 뭐야? 그냥 안 갚는다는 얘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7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약 30개월 동안 자기가 받은 거에 나누기 30 3천만 원 받았다. 나누기 30은 100만 원이니까 7차부터 자기 급여에서 100만 원씩 차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매출 연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금은 말이 공짜지만 수수료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안 낮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에 대한 연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이라고 3천만 원 받고 1,5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500만 원만 상환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아니 설계사 이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일을 했잖아. 그리고 급여에서 7차부터 돈을 빼간다고 했잖아요.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빼갔으면 나머지 1,500만 원만 갚으면 그냥 자유회복. 근데 아까 지원금은 뭐라 그랬어? 3년을 채우지 못하면 이 매출에 대한 거를 다 약속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때문에 심지어 매출을 뭐 2배, 3배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기간 때문에 이 돈을 다 갚아야 돼요. 이게 정착지원금은 낮은 그 수수료 테이블로 받기 시작하잖아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3천만 원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을 받고 매출을 3천만 원 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건 맞아. 그쵸? 근데 영업이 잘 될 수도 있잖아. 우연찮게 큰 계약 터질 수도 있고 6천만 원을 매출로 때려버렸어요. 매출로 때려버렸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낮추기로 약속했잖아. 그냥 엔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머지 이 6천만 원, 즉 3천만 원이지. 3천만 원 먼저 했으니까 나머지 3천만 원도 낮은 수수료 탭으로 계속 받아가야 돼.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을 많이 해도 손해라는 거야. 근데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제도 2개 다 운영해요. 이 공짜 느낌으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설계사님들을 위해서 매출도 연동시키고 기간도 연동시키고 해가지고 수정피 다 환산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런 거 복잡해. 그 다음에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야. 이게 정착지원금이 말이 정착지원금이지 이게 공짜가 아니고 족쇄라는데, 나 이런 거 짜증나 무서워가지고 그냥 무이자로 받고 거치 조금 하다가 조금씩 까 나가고 혹시라도 내가 그만두면 안 갚은 만큼만 받고 나가겠다 하는 게 이 대출 방식. 자 봐봐요. 1200% 룰이 내년 7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되고 이 정착지원금이 1200% 안에 지금 들어가 버렸어. 이미 계획 안에.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동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냥 이거 이제 이 제도 없어지는 거야. 무용지물이야. 만약에 1200% 룰 안에 들어갔는데 정착지원금을 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수료가 대폭 깎였다는 얘기예요. 왜? 1200%를 지금 줄 수가 없는데. 이미 웬만한 GA들은 1200%에 거의 꽉 차서 이미 수수료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정착지원금 준다는 거는 말로만 더 주니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속된 말로 설계사를 사실 속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1200% 룰이 해당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못해도 5월까지 위촉이 돼야 되는구나. 왜냐면 지원금이 6월달에 나가니까, 입사하고 다음 달에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안을 제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는데 요새 진짜 입사 문의가 많이 오는데 너무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말을 꼬여서 얘기하고 또 저희가 말을 꼬아서 얘기하는데 그게 다 이 GA 쪽의 이 직영 조직이더라고. 요거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가지고 이 지원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